형부 꽉 찬 느낌 너무 좋아요. 언니는 왜 형부하고 이혼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라면 맨날 가능해요.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야. 이 대화는 실제 형부와 처제 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적어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외로움과 상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두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연입니다. 44살이죠.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혼자 살고 있어요. 슬픔이 너무 깊어서 고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서울 외곽의 신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들이 쭉 늘어서 있고 사람들도 대부분 새로 이사 온 분들이라서 과거를 묻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저에겐 참 고마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도 하나 얻어서 새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외로움도 조금은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중개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이어졌어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작은 보람도 느꼈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런 게 제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직원으로 윤성우라는 청년을 뽑았습니다. 38살인데 밝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가끔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성우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 듯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늘 든든하게 옆에서 도와주죠.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석 달쯤 이어졌을까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성우는 외부 업무를 보러 나갔고 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려던 제가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형부?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한기철, 제 형부였어요. 아니, 이제는 전 형부라고 해야겠죠. 언니와 이혼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으니까요. 기철도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수연이, 너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만의 재회였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남편 장례식 때였죠. 그때도 우리는 제대로 말을 나누지 못했었는데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기철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깊어진 주름과 함께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손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는 자꾸 떨렸어요. 아, 그래. 안녕. 기철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왔지만 어색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하는구나. 네, 이사 와서 시작한 지 석 달 정도 됐어요. 대화가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었던 사이인데 지금은 완전한 타인처럼 느껴졌어요. 언니와 이혼한 후 기철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 동네로.
기철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저희 중개소 정보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우연이네요. 하필 여기로. 제가 중얼거리자 기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지. 몰랐으면. 아니, 알았더라도 왔을 거야.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그럼 어떤 조건으로 찾고 계세요? 업무적인 대화로 돌리려 했습니다. 기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투룸이나 쓰리룸, 주차 가능한 곳, 대중교통 편한 곳, 혼자 살기엔 넓은 평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분과 함께 사실 건가요?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었는데 기철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아니야. 혼자 살 거야. 아,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철의 현재 상황이 궁금하긴 했지만 함부로 개인사를 물어볼 수는 없었거든요. 조건에 맞는 매물들을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주시면. 그래. 기철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든 명함을 보니 예전과 직업이 바뀌어 있었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매물 정리해서 내일쯤 연락드릴게요. 고마워. 기철이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다가 돌아서더니 말했어요. 수연아, 잘 지내고 있었구나.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순간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래. 그럼 내일 연락 기다릴게. 기철이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재회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성우가 돌아왔을 때도 저는 아직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이상한데.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철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까 가슴 한 구석이 설레고 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반말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수연아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매물을 정리했습니다. 기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들을 찾아서 자료를 준비했죠. 손이 자꾸 떨려서 프린터 용지를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11시쯤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수연입니다. 매물 정리됐는데 언제 보실까요? 아, 고마워. 오늘 오후에 시간 될까? 네, 가능해요. 그럼 3시쯤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우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오늘 뭔가 다르신데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시고. 그래, 별로 다르지 않은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립스틱 색깔까지 바꿔가며 말이에요. 3시 정각에 기철이 왔습니다. 어제보다는 편안해 보였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고요. 매물 자료 준비해뒀어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기철이 의자에 앉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가끔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이 집은 어때? 기철이 한 매물을 가리켰습니다. 30평대 아파트로 조건이 괜찮은 곳이었어요. 여기 좋죠. 교통도 편하고 주변 환경도 깔끔해요. 직접 보러 가실래요?
그래, 가보자. 성우에게 사무실을 맡기고 기철과 함께 나갔습니다. 차는 기철이 가져온 걸로 탔어요. 조수석에 앉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가족 모임 갈 때 종종 같이 탔던 기억이 났거든요. 많이 변했네, 이 동네도. 기철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네, 개발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한 번. 현주랑. 아니, 언니랑 함께. 언니 이야기가 나오자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둘 다 말이 없어졌어요. 매물 아파트에 도착해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채광도 좋았어요. 기철이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응.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계약 절차 설명드릴까요?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 앉아 계약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기철이 꼼꼼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아, 고생 많았어. 커피 한 잔 더 마실까? 시간이 벌써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느라 바빠서 외로울 틈도 없고. 그래도 남편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남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철이 제 표정을 보더니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미안해. 괜히 그런 얘기를. 아니에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철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형부는 요즘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는 거 어때요? 그냥 그래.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술 한잔 하고 자고. 그런 식으로. 기철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근데 뭐 어쩌겠어. 이렇게 사는 거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얘기는 피하고 현재의 일상에 대해서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색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럼 내일 계약하러 올까? 네, 좋아요. 기철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어요. 수연아.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 기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기철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니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형부.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철의 손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그랬네. 기철이 손을 놓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괜찮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배고프지 않아? 저녁 먹고 갈까?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요? 응. 혼자 먹기 싫어서. 괜찮으면 같이.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철의 쓸쓸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간단히. 고마워.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기철이 테이블을 고르더니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먹을까?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된장찌개 어때? 예전에 좋아했잖아.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철이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언니와 결혼했을 때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네, 좋아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얘기로 흘러갔어요. 현주, 언니는 어떻게 지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철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 가끔 세윤이 통해서 소식 듣는 정도야. 세윤이는 기철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24살이 됐을 거예요. 세윤이는 어때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 준비 중이야. 나랑은 별로 말 안 하지만 기철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왜요? 이혼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나 봐.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인데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해해. 기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언니도 다시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모르겠어.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철의 현재 생활, 저의 새로운 시작,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어요. 수연아, 솔직히 말해도 될까? 뭐요? 너를 다시 만나서. 좋아.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형부, 가족이었을 때도 너를 좋아했어. 물론 그땐 처제로서 말이야. 근데 지금은 기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더 묻지 못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왔을 때는 벌써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기철이 차까지 바래다 줬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밥 먹었네. 저도요.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편안하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내일 계약하러 올게. 네. 기철이 차에 타려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수연아. 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저도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철이 제 말을 기다렸지만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 봐. 기철이 차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바라봤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야라는 말. 그리고 자신을 좋아한다는 고백. 제 마음도 이상했어요. 설레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출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고객분이랑 계약 성사됐나 보네요.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요.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나 봅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밝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형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미 저 자신도 기철을 단순한 형부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기철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서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성우가 계속 저를 힐끔힐끔 봤어요. 사장님, 뭔가 이상해요. 어제부터 계속. 뭐가 이상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또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성우의 관찰력이 예리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히 3시에 기철이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어요. 계약 때문에 정식으로 차려입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부. 그래, 수연아. 성우가 자리를 비워주자 둘만 남게 됐어요. 갑자기 어제 저녁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계약서 준비해뒀어요. 업무적인 말로 어색함을 피하려 했습니다. 기철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진지하게 서류를 살펴봤어요. 계약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기철이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했죠. 중간에 손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이웃이 되는 거네. 기철이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가끔 볼 수 있겠구나. 아마도요. 대화가 어색하게 끊어졌습니다. 어제 저녁의 분위기와는 달리 낮에는 왠지 조심스러웠어요. 수연아, 커피 한잔 할까? 계약 기념으로. 좋아요. 또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곳이었어요. 기철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어제 밤에 많이 생각했어. 기철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뭘요? 우리에 대해서. 제 얼굴이 또 뜨거워졌어요. 기철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너를 여자로 보고 있어. 너무 직설적인 말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형부, 미안해.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근데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 기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도 어제부터 이상해요. 고백이었습니다. 기철의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 네.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왜 안 돼? 우린 이제 남이야. 현주랑 나는 이혼했고.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그건 과거야. 지금은 다르잖아. 기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처럼 따뜻했어요. 수연아,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야. 저도요. 하지만 뭐가 걱정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언니한테 들키면. 기철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현주는 우리가 만나는 걸 알면 화낼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대로 각자 살아야 해? 기철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수연아, 한 가지만 확실히 해줘. 너도 나에 대해 그런 감정이 있는 거 맞지? 네. 맞아요.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그럼 됐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것 없으니까. 기철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으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저기 공원에서 잠깐 앉을까? 기철이 제안했습니다. 한적한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으니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수연아. 네. 이런 질문해도 될까? 남편분과는 어땠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랑은 아니었어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이었죠. 지금 나와 있을 때는 어때? 가슴이 뛰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기철이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현주와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야. 그 순간 기철이 제 뺨에 손을 댔습니다. 부드러운 터치였어요. 제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성우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이에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주세요. 왜? 무슨 일이야? 현주 씨라는 분이 오셔서 난리예요. 사장님 어디 있는지 자꾸 물어보고 뭔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철도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어요. 언니가 우리 관계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철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일단 가보자. 내가 같이 갈게. 안 돼요. 언니가 형부까지 보면 더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저 혼자 가볼게요. 형부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기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현주 성격 알잖아. 네, 알고 있었어요. 언니는 화가 나면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급히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언니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성우는 구석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성우야, 너는 잠깐 나가줄래? 제가 말하자 성우가 재빨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정말 모르는 거야? 언니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기철이를 만나고 있다면서? 결국 들킨 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그런 말을?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언니가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니, 정말 그런 거야? 내 전 남편을 만나고 있는 거야? 언니의 목소리에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만난 거야. 집 계약 때문에. 업무적으로? 어제 저녁에 한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업무야? 누군가 봤나 봅니다. 작은 동네라 금방 소문이 퍼지는 거였어요. 그것도 업무 연장이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니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수연아, 거짓말하지 마. 표정만 봐도 알겠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보다 키가 큰 언니가 내려다보니 위압적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어?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을. 언니랑 기철 형부는 이미 끝난 사이잖아. 끝났다고 해서 내가 만나도 되는 거야? 왜 안 돼? 언니가 이혼했잖아.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더 화를 냈어요. 너 정말 철이 없구나. 세상에 남자가 기철이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형부라고 부르던 사람을 어떻게 남자로 볼 수가 있어? 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혼란스럽다고? 그럼 지금 당장 끊어. 쉽게 말하지 마. 언니는 모를 거야. 내가 뭘 몰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 언니의 표정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진다고? 내 전 남편과? 언니도 다른 사람 만나잖아.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알고 있어.
언니도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동네에서 언니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 언니는 되고 나는 안 돼? 당연하지. 나는 기철이랑 남이고 너는 나도 남이야. 이제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니와 싸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수연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은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니야. 왜? 이유를 말해봐. 이유가 필요해.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도덕. 그 말이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언니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할게. 기철이를 만나지 마. 안 그러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엄마 이야기까지 나오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니, 그건 너무해. 너무한 건 너야. 생각할 시간 일주일 줄게. 언니가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참, 기철이는 지금 어디 있어? 식은땀이 났습니다.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몰라. 거짓말. 분명히 근처에 있을 거야. 언니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1시간 후 기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 앞에 현주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큰일 난 것 같아. 급히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 현주가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 기철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수연아, 현주랑 무슨 얘기했어? 언니가 우리 관계를 끊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 말한다고. 역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기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부, 정말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먼저 고백했잖아. 그래도. 수연아, 우리 잠깐 떨어져 있자.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현주가 이렇게 나온 이상 계속 만나기 어려워. 잠깐 시간을 두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막 시작된 감정인데 벌써 끝나는 건가요? 형부,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 여자분. 뭔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던데. 내 언니야. 아, 그러셨구나. 가족 간에 무슨 일이라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부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오해가 좀 있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철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일주일 후 언니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생각해봤어? 응.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수연아,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형부를 만나서? 그것만이 아니야. 언니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도 기철이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거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혼했다고 해서 감정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야. 미움도 있지만 그리움도 있어. 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그 사람을 만나고 있다니까. 질투가 났어. 언니. 물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기철이는 달라. 언니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이상했습니다. 언니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와 기철이가 만나는 건 옳지 않아.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처제와 형부가 만난다고. 역시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하지. 우리 가족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가족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제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언니, 난 기철 형부를 정말 좋아해. 그래도 안 돼.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행복해? 지금? 뭐? 새로 만나는 사람과 행복해? 언니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언니도 외로워서 새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은 기철이가 아니야. 그게 뭐가 다른데? 전혀 달라. 언니가 소리를 쳤습니다. 수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 기철이를 만나지 마. 만약에 내가 거절하면? 그럼 정말 엄마한테 말할 거야. 그리고 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윤이한테도 말할 거야. 세윤이까지. 기철의 딸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언니가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건가요? 그때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고객분 계약 취소하신 건 아니죠? 왜 그런 말을? 부동산 등기소에서 연락 왔는데 계약자가 갑자기 이사 계획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철이 이사를 포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거였어요. 기철이 이사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때문에 그가 모든 걸 포기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연락 왔어요? 오늘 아침에요. 등기소 직원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까지 다 넣었는데 갑자기 취소한다고. 성우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철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철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언니의 협박도 무서웠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기철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부동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해줬어요. 제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됐나 봅니다. 사장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정말 괜찮으세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성우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세윤이었어요. 기철의 딸. 안녕하세요. 세윤아,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이모가 여기서 부동산 하신다고. 세윤이는 많이 컸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게 몇 년 전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앉아. 뭐 마실래? 커피 주세요. 성우가 커피를 타다 주고 자리를 비켜줬어요. 무슨 일로 왔어? 아버지 때문에요. 역시 기철 때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어. 정말 모르세요? 세윤이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아버지가 이상해요. 술만 드시고 말도 안 하시고. 그래, 엄마가. 아니, 현주 이모가 뭐라고 했나 봐요. 아버지랑 이모가 만났다고. 결국 세윤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윤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4살인 세윤이에게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말해도 될까요? 복잡한 일이야. 어떻게 복잡한데요? 그냥 어른들 문제야.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세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모를 좋아하시는 거죠? 너무 직설적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세윤아, 맞죠? 그래서 현주 이모가 화를 낸 거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모는 어떠세요? 아버지를 좋아하세요? 세윤아,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도 될까? 당연하죠. 제 아버지 일인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형부를, 아버지를 좋아해. 그럼 왜 만나지 않으세요? 현주 이모가 반대해서.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세윤이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어?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가족이 뭐가 중요해요? 두 분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젊은 세윤이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게 쉽지 않아. 왜요? 두 분 다 이혼하셨잖아요. 이제 자유로운 몸이고 사람들 시선이 있어.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도덕? 무슨 도덕이에요? 사랑하는데 무슨 도덕이 필요해요? 세윤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아세요?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혼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알아. 그런데 드디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것도 포기하라고요? 세윤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모도 외로우실 텐데 왜 서로 위로가 되지 못하세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윤이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쓰신 건데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받아들고 나서 세윤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참, 아버지가 이사 가신다고 하셨어요. 서울을 아예 떠나신다고. 내일 모레 출발하신대요.